박 감독은 동남아시안게임 SEA5에 출전하는 U22 대표팀 지도를 위해 20일 호치민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국내에서 A 대표팀보다 호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중요한 대회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9일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지조 5차전에서 0-0 무승부로 마쳤다. 동남아 지역 최대 라이벌인 팀 간 경기였기에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경기장 밖 축구 팬들의 거리 응원은 물론 전국의 1억 인구가 함께 들썩였다. 경기 전부터 박항서 감독과 니시노 감독의 라이벌 관계가 지열했다. 태국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잡기 위해 지난해 97만 달러 약 11억 4천만 원의 연봉을 남기며 일본 출신 니시노 감독을 영입했다. 베트남과 태국은 장외신경전도 지열했다. 지난 9월 태국에서 치른 월드컵 예선에서 니시노 감독은 베트남 기자들의 태국 대표팀 훈련을 차단했다. 두 팀이 서로 염탐을 한다는 스파이 논란까지 일었다. 이번에는 베트남 차례였다. 박항서 감독도 태국 기자들의 훈련 취재를 철저히 막았다. 니시노는 베트남이 지정해준 연습장을 사용하지 않고 1시간을 돌아서 다른 훈련장을 썼다. 그만큼 보안에 철저한 신경을 썼다. 두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맞잡았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하지만 승부는 이번에도 0-0으로 끝났다. 박항서 대 니시노의 전적은 1승 1무로 박 감독의 우위다. 아직 대결은 끝나지 않았다. 오는 30일부터 필리핀에서 동남아시안게임 사우스이스트 에이전 게임즈이 개최된다. 박 감독은 뛸 틈도 없다. 그는 20일 곧바로 호치민으로 이동해 SEA 게임에 출전할 U22 베트남 대표팀을 지도했다. 라이벌 태국은 SEA 게임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베트남에서는 월드컵 최종 예선보다 SEA 게임이 훨씬 중요한 대회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월드컵은 가면 좋고 못 가도 크게 아쉽지 않은 이미지의 대회다. 그러나 SEA 게임은 동남아시아 최강자 타이틀이 걸린 자존심 싸움의 무대다.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에게 무조건 우승을 기대하는 문지다. 베트남 최대 방송사 K+의 기자는 OSEN과 인터뷰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에게 SEA 게임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박항서 감독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 SEA 게임에서 우승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 전망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가 SEA 게임에서 60년 동안 우승을 못했다. 정부가 SEA 게임에 사활을 걸고 있다. A팀에서 선수 8명이 U22 팀으로 간다. 2명은 와일드 카드다. 선수들은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집에 2달간 못 갔다. 내가 와이프들에게 화상통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불러서 간다고 했다며 또 다른 우승컵을 조준했다. 박항서 감독. 예선은 끝났는데 SEA 게임이 남아있다.
SEA게임은 호흡도 그렇고 A팀 운용과는 또 달라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처음엔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우려하며 온 베트남이었다. 뒤돌아보니 정말로 행운이 많이 따라줬고 좋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만난 덕에 잘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승리하기 위한 사람들이다. 무승부로 승점 1점 추가하고 조 1위를 지킨 것도 성공이라면 성공이지만 만족하지는 않는다. 태국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부인전은 홈에서 치른 4번의 경기에서 1무 3패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태국을 무조건 이겨야겠다고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과도한 부담감과 흥분으로 이어져 실수를 하고 자멸해버린다. 선수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냉정하게 경기에 집중하고 팀 플레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끌었다.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켰다. 아직 태국 징크스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제 수입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 당장 당면한 SEA게임을 치러야 한다. 동남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자국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라 베트남 축구협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 60년 동안 우승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태국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고 SEA에서 다시 붙는다. 그러나 동남아, 아시아권에선 중상위권 국가들이라면 선수 개인 기량 외에 조직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로 격차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계약 이후 밝혔듯이 늘 꾸준히 최선을 다하자가 목표다. SEA 이후엔 코치들과 내년 대표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 현재 베트남 팀 포메이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전술적인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 SEA게임을 치른 재능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과 팀 운용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 파파 리더십으로 불리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말이 안 통해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주고받으려고 한다면서 밤에 사랑방이 되는 의무실을 자주 찾아가 장난도 치며 스킨십을 하는 등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그러면서 나는 베트남 선수들을 한국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것이지 하나 관습을 바꾸려고 온 것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잡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진화와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연거푸 역사를 다시 썼다. 또 지난 1월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는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도 3승 2무, 승점 11로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조선두 자리는 굳게 지키고 있다.
박 감독은 최근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최장 3년 20일로 재계약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맘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